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가 200억 달러. 그래서 CBS 모기업 패러마운트죠. 패러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톰 크루즈 영화 많이 제작한 걸로 유명하죠. 뭐 저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든지. 그래서 1,60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번 케이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CBS는 트럼프 요구대로 TV에 방영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추후 공개하되 방송사 차원 공식 사과까지도 이렇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급액 중 변호사, 소송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향후 지어질 트럼프 기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이름으로 도서관이 지어지죠. 예를 들면 로널드 레건도 그렇고 조지 W 부시도 그렇고 HW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오바마 도서관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지금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데 시카고 쪽에. 이제 트럼프도 퇴임하면은 도서관을 짓겠죠. 그래서 이번 소송을 냈을 때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었다. 메인스트림에서는 이기기 힘든 소송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빼박이었으니까 증거물이. 예. 그래서 그 한국 언론들 보면 이 엉터리, 조선일보에서도 엉터리로 썼는데 마치 이건 무조건 트럼프가 지는 건데 그냥 합의하기로 했어. 뭐 마치 대통령이니까 힘 많잖아 대통령, 이런 엉터리 기사를 썼는데 그게 아니죠. 예, 완전히 빼박 그 편집을 했고,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CBS가 민주당이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인터뷰를 사기로 편집했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트럼프가 거의 99.9%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언론들은 마치 반대로 얘기하지만 거의 다 팩트로 다 드러나잖아요. 트럼프가 했던 말. 어떤 게 뭐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까? 대부분이 다 팩트로 드러났어요. 거의 99%. 그러니까 한국 언론, 미주 아닌 언론들이 다 그 정도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참고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대선 개입이었어요. 결국에 너는 대통령 출마하면 안 돼. 이 내러티브 아닙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대선 개입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미국 민주당은. 그래서 트럼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카말라가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부분은 예고편에서는 21초, 본방송에서는 7초가량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횡설수설한 카말라 모습을 왜 그대로 보이지 않고 카말라를 조금 더 똑똑하게 보였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 측이 특정 후보를 위해 편향된 방향으로 편집을 했다는 건데요. 예, 트럼프 지적에 CBS는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에 이번에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갈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패러마운트가 또 매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각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소송건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잖아. 조작했잖아. 우리 카말라 응원했잖아. 카말라가 당선되길 응원하는 바람에, 응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미쳐가지고 악마의 편집까지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에 합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해서 미 당국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디어 기업들 인수, 합병 인허가권을 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트럼프 진영 사람이 브랜던 카가 임명이 됐죠. FCC에.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이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친민주당만 하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걸 다 뿌리채 흔들어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R의 예산 다 빼버리고 Voice of America도 예산 웬만한 거 다 빼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 오너인 샤리 레드스톤 회장이 빨리 이거 합의금 끝내라. 이거 안 팔려 그러면 이러다가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한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CBS 그 총괄 60 Minutes가 방영한 거 아닙니까? 카말라 인터뷰. 그 총괄 프로듀서 빌 오웬스 그리고 웬디 맥맨도 물러났습니다. 이것도
쫓겨난 거예요, 사실상. 이건 뭐 본인들이 언론 그 기조에 맞서가지고 트럼프한테 굽히면 안 돼,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웠어. 막 이렇게 CBS 이렇게 막 번역을 했어요. 그 조선일보나 한인 언론들은. 하지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상 해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야, 너네들 트럼프한테 막 했잖아. 막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보도 내용까지 조작해? 그건 아니지. 영상을 이렇게 장난질해?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그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겁니다. 이놈들은 쫓아내야지 하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ABC도 지금 무릎을 꿇었고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BS 역대 최대 저널리즘 5점을 남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CBS는 원래 가짜뉴스를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전에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최전선에서 얘기했던 언론사 중에 하나가 이제 CBS고, CBS의 예전 80년대, 90년대 간판 앵커가 그전에는 월터 크랑카이트였는데, 월터 크랑카이트 같은 경우에 원래 진보 성향이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보도할 때는 그런 성향을 최대한 숨겼습니다. 근데 댄 라더가 이제 앵커하면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는 내용, 저널리스트들 보도 내용을 많이 이렇게 깔아뭉갰죠. 그 피해자가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가 빌 오라일리였죠. 빌 오라일리가 그래서 CBS에서 아마 ABC로 피터 제닝스 밑으로 갔다가 이제 팍스뉴스 간 거죠. 네, 지금 그 조선일보 그만 보시기. 근데 한인 언론들 중에 이렇게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우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너무 막 던지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실 뭐 스카이데일리 괜찮냐. 근데 스카이데일리도 너무 이렇게 오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피니언들은 모르겠는데, 예. 많이 없더라고요.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도할 만한 데가,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이제 비판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오보 내거나 그러면은 치명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칫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너무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께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중국인 체포 또 얘기 나오는데, 제 단연명 대사하고 오늘 또 통화를 했어요. 모스단 대사하고. 그래서 단 대사께서는 나도 이거 내용 자세히는 모르고 누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한 거지. 나도 모른다. 뭐 미국이 미국은 개입을 안 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보수 진영에 좋은 게 아니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더 좋은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믿어왔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가짜 뉴스나 오보 퍼뜨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단대사도 그러니까 미군 개입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미팔군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거예요. 가짜 페이크 뉴스라고. 이거는 빼박이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거를 끄집어내니까 이제 단대사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근데 단대사께서는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도 이렇게 자세히는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CBS를 잘 때렸고요. 뉴욕타임스도 빨리 때려야 되고, 이 주류 언론들을 다 때려서 지금 가짜 뉴스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미국인 중에 10명 중에 제가 볼 때 6.5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명은 안 믿어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근데 이제 문제는 조중동이나 KBS, MBC, SBS, TV조선, JTBC가 계속 받아 보도합니다. 단대사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미국의 지금 팍스뉴스가 지배적인데, 진실을 전하는 정말 유일한 채널인데, 진실을 유일하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언론 매체인데, 그걸 한국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단대사가.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문제예요. 그게. 예, 메인스트림이 팍스뉴스를 전혀 유일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것도 팍스뉴스 통해서 특종 보도가 됐는데 유일한 진실만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보도하지 않는 게 예? 그런 게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이 나온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미국 주류 언론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진실을 전하고 그랬으면은 저도 원용석의 오베드나 원용석의 오베드 그러니까 원용석의 오베드 프로그램 시작을 안 했겠죠. 아마 여러분께서 저를 그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에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는 데가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꾸 트럼프를 싫어하게 만들고 공화당원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쪽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비판하는 그런 그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단대사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같다고.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단연명 대사도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그 보수 진영에 물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한국의 소위 보수 진영 쪽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미국 정치에 다 좌파 쪽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죠. 예, 저는 단연명 대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모스단 대사가 트럼프의 장점을 정말로 잘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정말 주류 언론에 끄떡도 하지 않는 보통 그 정도 트럼프 일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모스단 대사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은 예? 진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굳건한 심지가 굳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단 대사는 정말 그전에도 제가 느꼈는데 야 이런 분 정말 좋다. 트럼프가 그래도 인복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네. 일기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